헬로 동화 잠자리 동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나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헬로 동화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요. 잠자리 동화 첫 번째, 이빨이 아픈 얀다얀다. 나는야 하마 히포히포루. 엄마를 닮아 멋쟁이고요. 노래도 잘하고 힘도 세지요. 엄마를 꼭 닮은 히포히포루. 히포히포루는 신이 나서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두 똑같은 동생 하마들이 신이 나서 냠냠 쩝쩝 과자를 먹는데 이런 얀다얀다만 못 먹고 있어요. 얀다얀다는 썩은 이빨이 아파서 못 먹나 봐. 먹지 않으면 우리가 다 먹어버릴 거야. 동생 하마들이 말했어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지. 히포히포로도 말했어요. 그러자 얀다얀다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내 과자 먹지 마. 치과에는 절대 안 갈 거야. 하고 벌컥 화를 내고는 과자가 담긴 그릇을 입에 물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얀다얀다, 거기서 과자는 놓고 가. 얀다얀다야, 치과에 가야지. 하지만 얀다얀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과자 그릇을 입에 물고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도망치자 모두 다 뱅글뱅글 돌면서 쫓아갑니다. 과자 내놔. 치과에 빨리 가야지. 쿵쾅쿵쾅 뱅글뱅글 쿵쾅쿵쾅 뱅글뱅글. 얀다얀다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입에 물고 뱅글뱅글, 질질 끌고 뱅글뱅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히포히포루는 꾀를 내어서 쿵! 길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우당탕탕탕탕탕! 과자가 여기저기 쏟아지자 동생 하마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동생 하마들은 얌얌 쩝쩝 과자를 먹어댔지만 오직 한 마리 과자를 먹지 못하는 하마가 있군요. 바로 얀다얀다랍니다. 잡았다. 히포히포루는 얀다얀다를 붙잡아서 치과로 끌고 갔습니다. 딱따구리 의사선생님은 얀다얀다의 입안에 나무 막대를 세워놓고 콕콕 쪼면서 이빨을 치료합니다.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썩은 이빨에 땜질을 했으니 얼마 동안은 조심하도록 하세요. 먹지 않을 거면 내놔. 싫어. 좀 이따가 먹을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동화, 아빠의 구두가게. 며칠째 아빠는 힘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저녁밥을 반이나 남겼고요. 좋아하는 당근 주스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이상해. 아기 토끼 새 쌍둥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걱정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토시리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구두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란다. 아빠가 만든 구두가 인기가 없나 봐.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아빠가 만든 구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토시리가 아빠를 위로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의 구두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토다니가 작은 소리로 무어라고 속닥속닥 말했어요. 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와 토시리와 토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아빠를 도와드리자. 새쌍둥이는 아빠를 도울 생각에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손수레와 톱을 챙겼어요. 우리가 손수레를 끌래요. 토시리와 토다니가 말했어요. 나는 손수레에 탈래요. 토분이는 펄쩍 손수레에 올라탔어요. 아빠와 새쌍둥이는 숲으로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골랐어요. 그리고 영차 나무를 베어 손수레에 실었지요. 아빠와 새쌍둥이는 구두 가게로 나무를 가져와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아빠는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새쌍둥이는 가게 안에 있는 가죽을 모두 한 곳에 모았어요. 우리가 바느질을 하자. 토시리의 말에 토다니는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새쌍둥이는 가죽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가죽을 잇는 일은 사흘이나 걸렸어요. 새쌍둥이가 가죽을 이불보다 커다랗게 만들었을 때 아빠도 나무 다듬는 일을 끝냈어요. 우와, 얘들아, 잘 만들었구나. 아빠도요. 아빠와 새쌍둥이는 서로가 만든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아빠는 새쌍둥이가 만든 커다란 가죽 위에 무언가를 그렸어요. 그러고는 그림을 따라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새쌍둥이는 아빠가 싹둑싹둑 가위질하는 모습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얘들아, 그동안 아빠를 돕느라 힘들었지? 이제 아빠가 할 일만 남았구나. 아빠는 새쌍둥이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빠는 혼자 구두 가게로 나가 일했어요. 새쌍둥이는 틈이 날 때마다 아빠가 일하는 걸 보러 갔지요. 그때마다 아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가죽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어느 날 새쌍둥이가 아빠에게 드릴 당근빵과 산딸기차를 가져갔을 때 아빠의 작업대가 말끔히 치워져 있었어요. 그 대신 가게 한 군데에 하얀 보자기를 씌운 커다란 물건이 놓여 있었지요. 얘들아, 이제 다 되었단다. 아빠는 짜자잔 하고 자랑스레 외치며 보자기를 당겼어요. 구두가 정말 커요. 아빠, 구두가 정말 멋져요. 토시리와 토다니는 손뼉을 쳤어요. 아빠, 구두 속에 들어가 볼래요. 토분이는 구두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들어갈래요. 토시리와 토다니도 구두 속으로 들어갔어요. 새 쌍둥이는 구두 속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의 구두 가게 앞에 커다란 구두가 놓였어요. 알록달록 색색의 가죽을 이어 만든 멋진 구두였죠. 아빠가 만든 커다란 구두는 숲속 마을에 크게 소문이 났어요. 신문에도 구두 사진이 크게 실렸지요. 그래서 구두 가게는 인기가 좋아졌고요. 나날이 손님도 많아졌어요.
모두들 아빠의 커다란 구두와 모양이 같은 구두를 신고 싶어 했어요. 아빠는 손님들이 맞춘 구두를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옷이나 모자, 가방도 아빠의 커다란 구두처럼 색색의 조각을 이어 만든 게 유행이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그래도 아빠는 저녁밥을 다 드셨어요. 얘들아, 아빠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단다. 당근 주스를 2잔이나 마시고 나서 아빠가 새쌍둥이에게 말했어요. 아빠, 뭔데요? 말해주세요. 새쌍둥이는 아빠를 졸랐어요. 사실은 말이야. 아빠는 커다란 편지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바로 이거란다. 저는 산 너머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거인 우람이랍니다. 신문에 난 구두를 보았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구두예요. 같은 모양으로 제 구두도 만들어주세요. 저의 발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거인 우람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거인의 발도장을 보고 새쌍둥이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 번째 동화, 짐과 콩나무. 아침 일찍 짐이 일어나 보니 창밖에 커다란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는데 이상하네. 얼마나 높은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짐은 식물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식물인가 봐 하고 말하는 순간 짐은 구름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식물 줄기 끝에 닿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아, 배가 고프네. 성에 가서 아침밥을 달래야지. 콘프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짐은 성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아주 늙은 거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이것 봐라. 사내 아이로군. 거참 맛있게 생겼네. 토스트 위에 튀긴 아이셋을 올려서 먹으면. 전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가 없으니 할 수 없지. 꼬마야, 들어오렴. 무서워 말고. 거인이 말했어요. 거인은 아침 식사로 먹고 있던 쇠고기와 맥주를 짐에게 나눠주었어요. 네 이름이 잭이냐? 거인이 물었어요. 아니요, 짐인데요. 콩나무를 타고 올라왔니? 어떤 식물 줄기를 타고 왔는데요. 또 콩나무가 자랐구먼. 거인이 말했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잭이란 녀석이 내 아버지의 금과 황금 화프, 황금 닭을 훔쳐갔어. 그 후로 난 행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젠 너무 늙어버렸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시집도 읽을 수 없단다. 안경이 없으세요? 안경이 뭔데? 유리알이 박힌 것 말이에요. 유리로 된 건 맥주잔뿐인데. 책 읽을 때 쓰는 거요. 코와 귀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난 지금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인이 주먹으로 식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안경은 눈에 쓰는 건데요. 짐은 안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안경을 가져와! 내가 그 말을 줄 테니 가서 안경을 사오너라. 그럼 아저씨 머리 크기부터 재야 해요. 짐은 줄자로 거인의 머리 크기를 재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금화 한 입을 주자 짐은 동전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짐은 엄마에게 금화를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옷을 챙겨 입고 쏜살같이 안경가게로 달려갔지요. 안경가게 주인은 커다란 금화를 보고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밤새도록 일을 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안경이 다 만들어졌어요. 짐은 안경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안경을 등에 동여매고는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지요. 거인은 안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경을 쓰자마자 짐에게 동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이제야 네가 똑똑히 보이는걸. 그런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난 네가 없어서 요즘은 제대로 먹지 못한단다. 틀니를 끼지 그러세요? 짐이 말했어요. 틀리라니?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거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짐은 틀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 들었지요. 그리고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틀니를 가져와! 내가 그 말을 줄 테니 가서 틀니를 사오너라. 짐은 거인의 입 크기를 쟀어요. 큼직하고 뾰족하게 만들어 와라. 난 뾰족한 이가 좋더라. 거인이 말했어요. 거인이 금화 한 입을 주자 짐은 동전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엄마에게 그 말을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치과로 달려갔지요. 치과에서는 커다란 금화를 보고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틀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일을 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틀니가 다 만들어졌어요. 짐은 틀니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틀니를 등에 동요매고는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지요. 거인은 새 틀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를 딱딱 부딪히는 바람에 불꽃이 탁탁 일었어요. 거인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전에는 참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붉은 머리도 멋졌고 하지만 지금 내 꼴을 좀 봐. 가발을 쓰지 그러세요? 가발이라고?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짐은 가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가발을 가져와! 내가 그 말을 줄 테니 가서 빨간 곱슬머리 가발을 사오너라. 짐은 거인의 대머리 부분을 줄자로 재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그 말을 주자 짐은 그 말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엄마에게 그 말을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가발 가게로 달려갔지요. 가발 가게 주인은 커다란 그 말을 보고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가발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가발 가게 주인은 밤새 일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가발이 다 만들어졌어요. 짐은 가발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가발을 등에 동여매고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인은 가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100살은 젊어 보이는걸. 거인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춤추며 돌아다녔어요.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말이죠. 하, 멋져, 근사해. 거인은 신이 났어요. 난 다시 행복해졌어.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거인은 가만히 서서 짐을 바라봤어요. 사내 아이 튀김이라. 거인은 생각에 잠긴 듯이 중얼거렸어요. 짐은 거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콩나무로 달려와서 서둘러 땅으로 내려왔지요. 저 위에서 천둥 소리 같은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짐은 얼른 도끼를 들고 힘껏 콩나무를 찍었어요. 콩나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뭔가 떨어졌어요. 커다란 종이에 쌓인 금화였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짐, 안경이랑 멋진 가발이랑 다 고마워. 너의 친구 거인이가. 짐은 집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금화를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드디어 너도 금화를 갖게 되었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멀리서 요란한 거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번째 동화, 모그하고 버니하고. 어느 날 고양이 모그가 선물을 받았어. 모그야, 이거 네 선물. 이름은 버니야. 니키가 말했어. 미야오. 모그는 버니가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어디든 데리고 다녔지. 모그는 버니와 같이 놀고 또 놀고.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도 놀고 또 요렇게도 놀았지. 모그는 버니가 너무너무 좋았어. 모그가 저녁을 먹으러 올 때면 버니도 같이 왔어. 이따금 모그는 버니가 목마르지 않을까 생각했나 봐. 하지만 버니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 세상에, 이것 봐. 버니가 여기 있어. 데비가 말했어. 데비는 젖은 버니를 말리려고 난방기 위에 올려놓았어. 밤에 버니는 모그의 바구니에서 함께 잤어. 하지만 낮에 모그가 한참 바쁠 때에는 버니를 어딘가 멋진 곳에 살짝 데려다 주었지. 그러면 버니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버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좋아할 때도 있었고 떠들썩하고 신나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었어. 엄마하고 아빠는 버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어. 이것 봐! 버니가 여기 있어! 하는 대신에 아이쿠! 하고 소리쳤거든. 엄마하고 아빠는 에구머니, 지저분하기도 해라!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 어느 날 아빠가 말했어. 자, 오늘은 마당에서 저녁을 먹자꾸나. 다 같이 먹을 것을 마당으로 날랐어. 정말 멋진 저녁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나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잘 시간도 됐으니까. 엄마가 소리쳤어. 모그는 어디 있어요? 데비가 물었어. 마당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나 보다. 곧 들어오겠지. 엄마가 대답했어. 한밤중에 데비하고 니키는 잠이 깼어.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데 모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모그를 찾아보자. 데비가 말했어. 마당은 아주 깜깜했어. 모그야, 모그야, 어디 있니? 모그야! 데비하고 니키는 모그를 불렀어. 하지만 마당은 조용하기만 했어. 그때 어디선가 미야옹, 미야옹 소리가 났어. 저기 있다. 모그야, 뭐하니? 어서 들어가자. 니키가 소리쳤어. 하지만 모그는 비를 줄줄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았어. 빗방울이 떨어졌어. 모그야, 모그야, 왜 그래? 데비가 묻다가 세상에, 이것 봐. 버니가 여기 있어. 하고 말했어. 니키는 버니를 집어들어 모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 모그야, 이젠 됐지? 버니는 괜찮아. 어서 집에 들어가자. 데비하고 니키하고 모그는 버니를 데리고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데비하고 니키하고 모그는 버니를 데리고 깜깜한 마당을 지나 집에 들어왔어. 젖은 버니를 말리려고 난방기 위에 올려놓았어. 그러고서 다 함께 쿨쿨 잠들었지. 다음날 아침 데비하고 니키는 엄마한테 어젯밤 이야기를 했어. 모그가 깜깜한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버니를 지켜준 이야기 말이야. 엄마, 제발 버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네? 데비가 말했어. 그래, 알았다. 모그를 슬프게 할 순 없지. 버니도 빗물에 깨끗이 목욕을 했으니까 이젠 지저분하지 않겠지. 엄마가 살짝 한숨 지으며 말했어. 데비하고 니키하고 엄마는 난방기 위를 쳐다보았어. 하지만 버니는 그새 다른 곳에 가 있었어. 헬로 동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코...